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가비아 전자공시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10월 19일 기준이고 22년 시총 1,300억인 회사, 얘들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별도 회사, 연결 회사, 연결 회사들이 합쳐져서 재무를 표현해 놓은 거고, 별도는 가비아 거만 표현해 놓은 거. 그러니까 가비아가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빼고 지 거만 했는 게 별도고, 근데 별도와 차이가 나서 별도 매출은 377억이고 연결 매출은 얼마야? 1,100억이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하긴 조금 그렇고, 이제 다 목록을 뽑아 놓은 거, 영업이나 이런 거 뽑아 놓은 거 나중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짚을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연결로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 항목 나오는데, 자산은 부채도 자본도 자산, 그러니까 내 거도 부채도 빚도 그거를 합친 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그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들,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부채는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들, 비유동은 장기성 부채. 자, 그러면 유동부채 를 계산하는 법,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은 267%, 유동자산의 2배가 있다는 게 167%가 있다는 소리고,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해서 재고를 뺀 금액에 유동부채를 나눈 값. 얘들은 공장이라 이런 게 없으니까 재고가 굉장히 적은 거지. 그리고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수치. 그러니까 자본금의 15배, 자본금의 1,500%가 있다. 15배가 있다. 자본 보통 500%를 유보율이 한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500%이다. 1,500%니까 더 풍부하지. 거기다 부채율까지 45%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했을 때 비율이지. 45%니까 더 돈이 회전이 좋다. 더 좋다. 자본은 2,100억이고 자산은 3,100억인 회사. 자, 들어가면 재무 상태표, 재무 돈이 있고 없고의 상태표. 자산, 유동자산에서 상태표 칠해놓은 게 작년 대비 23기 말 대비 281억에서 300억으로 증가.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금융자산. 매출채권은 일해주고 받을 돈, 채권은 받을 돈. 채권 앞에 매출채권 받으면은, 매출채권이 붙으면 매출은 팔아서 받을 돈. 뭐 유동채권, 무슨 또 채권이 있노? 뭐 국채, 국가채권, 국가에서 받을 돈. 뭐 공기업 채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받을 돈이 아니고 줄 돈. 자, 재고는 마찬가지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718억에서 749억으로 증가. 매각 예정자산 8월께 62억, 뭐 이런 게 있고,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1179억에서 1223억 증가했고, 그리고 부채 항목에서는 매입채무 외상값이 266억에서 275억, 한 9억 정도 증가했고, 단기 차입금은 그대로고 조금 줄어들었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11억에서 28억으로 한 17억 정도 증가했고, 기타 유동부채가 148억에서 176억으로 증가했다. 자본 항목에 보면 자본금은 변동 없고, 주식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걸 여기에서 뭘 샀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렇게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뭐 기타 요 두 개 중에 뭐가, 자사주 매입할 때 돈 쓰는 게 기타 포괄 손익인가 기타 자본 구성 요소인가, 요게 들어가는 게, 자사주를 매입할 때도 있잖아. 이렇게 뭐 20억치, 40억치, 30억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신탁이 여기에서 자본 잉여금 항목에서 빼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회계상에 넘기는 그런 식의 마이너스. 여기 있는 돈이 일로 갔으니까 사라진 거, 그만큼 주식수가 불어날 수 있고 막 그런 거겠지.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나서 쌓아두는 것. 그럼 배당금은 어디에서 주냐? 이익잉여금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출채권이 증가하네. 그리고 부채 유형자산이 증가했느냐, 혹은 영업권이 증가했느냐, 또 뭐 부채가 갑자기 뭐가 증가했느냐, 외상값이 증가했느냐. 그러면 매출채권이 증가했으면 제대로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정확하게 받아내는 회사냐,
짧은 시간 안에 받아내는 회사냐, 막 1년 정도 걸려서 받아내는 회사냐, 혹은 한 30%가 못 받아내느냐, 막 이런 것들, 그런 비율만 확실히 확인하면 되고, 맞지? 그리고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깔끔하게 나오고, 매입 채무, 외상값을 얘들이 많이 땡기느냐, 외상값은 이자 안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면 된다. 자, 이제 계산서 항목으로 가서 손익 계산서, 식당 가서 밥 다 먹으면 이제 계산서 달라하는 거, 매출에서 원가를 띄고, 원가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얘들의 물건은 뭐야? 가비아의 물건은 인터넷망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관리하기도 하고, 뭐 사람 들어오는 거 도메인 관리,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이 이제 그 지불한 비용들, 그러니까 뭐 원가 있잖아. 그거 뭐라 해야 되나, 망을 쓰는 비용, 그건 자기들 게 아니고 그건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602억, 원가가 한 52% 정도 들어가고,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47%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겠노?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맞지? 거기에서 뭘 빼면 돼? 매출을 빼면은, 매출에서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건 돈을 버는 행위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원가 띄고 판매비, 관리비 띄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매출에서. 그러면 영업이익이 16.5%가 나온다. 높은 편이지.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판매비는 47% 들어갔지만, 판매비는 고정비일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팔리면은 판매비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판매비는 어찌 보면 고정비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은 인건비의 판관비가 엄청나게 높은 거지. 판관비가 31%나 차지하니까, 판관비. 원가는 52%. 그래서 영업이익이 16%. 영업이익이 2분기인데 191억. 만약에 4분기 곱하기 2를 하면은 380억. 380억인데 1300억 나누기 380, 1367 나누기 380 하면 PR이 영업이익률로, 영업이익 계산해서 PR을 계산하면 3.5배가 나와.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기타 수익은 2.6억, 비용은 6.9억. 금융수익 28억 들었고, 금융수익은 얘들이 부채가 났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혹은 은행에 돈을 굴리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 뭐 달러를 구입이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 비용은 얘들은 부채율이 낮으니까 웬만하게 삽질 안 하는 이상은 이자 내는 것도 굉장히 45% 부채율에서는 굉장히 적으니까 비용이 한 4.3억. 그래서 법인세 36억 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노? 173억 같으면 당기순이익이 14%, 영업이익은 16%, 순이익은 15% 정도 나왔다. EPS 600원 나왔고, 전반기에는 371원, 그래서 1년 EPS 1200원을 잡고 PR을 계산해 보니까 멀티플 18.4 정도 나오고,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지, 리턴 온 에코티, 리턴 되는 에코티, 자본 대비 리턴 되는 율 15%, 15%라는 거는 100%가 되려고 그러면 7호 35, 7년 정도 되면은 100%가 된다는 소리고, PR8은 8.4년이면 내가 투자한 게 주당 순이익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한 8.4년 된다, 이렇게. PEG는 프라이스 어닝 그루스 레이시오 성장률이 0.3%. 왜 이런 나온 수치가 19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을 내서 평균하니까 937원이 돼. 작년 올해 대비 937원은 4년 평균 28% 성장했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 28. PER 프라이스 어닝 그루스 레이시오니까 0.8.4에서 나누기 28을 하니까 PEG는 0.3. 피트린치가 수치를 좋아했던 수치가 요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낮으면 0.5면은 무조건 투자해라 했던, 이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지. EPS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거에 대한 PEG 그루스 레이시오 0.3. PSR은 시총에서 매출을 나눈 값이 PSR을 계산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8, 2, 바이오는 8을 보통 잡는다고 하는데, 얘들 매출 얼마고, 얘들 매출 1100억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300억 정도 잡았는데 1300억이잖아. 1300억 나누기 2300억 하면 얼마야?
PSR이 0.59 엄청나게 낮은 거지 점수가. 자 그리고 GPA는 매출 총이익에서 총 자본을 나눈 값, 자산을 나눈 값, 원가 뗀 그 자산 비율, 원가를 뺀 자산 대비 원가율. 이거 한 말이 좀 어렵다.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수치가 높으면은 원가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남을 게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37%가 나오는 이렇게 멀티플. 단기 순이익 48억씩 들어오고 배당금 이렇게 지급하고, 단기 순이익 78억 들어오고 배당금 이렇게 9억씩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 시작할 때는 21년 1월에는 1,700억인데 지금은 2,189억이 됐다. 꾸준히 돈을 벌지 않으면 자본이 쌓이지 않는데 일단 쌓였다라는 거는 꾸준히 잘 벌었다는 소리지. 현금 흐름표, 요거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 캐시플로우라고 볼 수 있는 게 캐시플로우, 현금 캐시플로우,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앞에 영업이 붙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항목들은 단기 순이익 들어가고, 단기 순이익을 조정을 위한 가감,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매출 채권, 외상값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배당금 들어온 거, 이자 낸 거, 이자 들어온 거, 법인세 납부한 거, 이걸 다 더해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조금 잘하는 회사들은 이게 돈 관리 잘하고 이제 좀 잘 굴러가는 회사들은 거의 다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현금이 돈을 제때 못 받고 외상값이 자꾸 줄어들고, 외상값이 줄어든다는 걸 외상 안 해준다는 소리잖아, 맞지? 외상값이 줄어들고, 그리고 물건 재고가 자꾸 쌓이고 이러면은 이게 현금이 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들은 플러스네. 항목을 한번 볼까? 자, 판매비 관리비 현금 흐름표 보면은,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 요거 이제 반기 순이익 감가 순이익 173억, 조정을 위한 가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정을 위한 가감이 했잖아요. 요게 163억이 된 게, 감가상각비가 109억이 나가야 되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꼬박꼬박 이게 쌓아두는 돈이잖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오락을 좋아하는데, 얘가 뭐 한 그래픽 카드를 한 5년에 한 번씩 바꿀 요량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모은다고. 그걸 뭐다?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그때 사면 목돈이니까 지금 꼬박꼬박 모아두는 돈, 그런 걸 보통 감가상각비라 그러지. 뭐 이렇게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기계마다 수명이 있고 건물마다 수명이 있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109억. 그렇지만 이게 감가상각비일 뿐이지 현금이 나간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해 놓고,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는 뭐겠노? 요거 외화 환산 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으니까,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는 것들은 마이너스. 주식 보상 비용,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내 수중에서 안 나갔으니까 플러스. 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그렇게 요걸 다 대보니까 반기 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에서는 163억이 플러스인 상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20억이 또 이제 플러스네. 이건 또 뭐가 플러스 됐나 볼게. 매출 채권이 한 200만 원치 증가. 매출 채권 받을 돈이 200만 원 증가했다는 거는 200만 원씩 못 받았던 소리지. 매출 채권의 감소 6억치 받았던 소리고. 자, 단기 선급금, 선급 미리 앞선의 급 지급 미리 앞에서 줬다. 미리 줬다. 계약금이라 소리지. 맞나 이거? 단기 선급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고, 계약금, 선급금 미리 준 돈, 미리 줬으니까 마이너스이고, 재고 자산의 증가,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 그만큼 돈이 안 됐다는 소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단기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단기 짧은 시간에 미지급 주지 못한 비용, 그게 뭐다? 줘야 되는데 안 줬다라는 거. 안 줬으니까 플러스고, 만약에 마이너스는 줬다라는 거겠지. 단기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 증가, 미리 받았으니까 증가 플러스. 이런 걸 다 하니까 뭐 이렇게 뭐가 되는, 영업활동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많다. 이거 더하고 감가상각비 더하고 세금 더하고 반기순이익 정하고 뭐 이렇게 법인세 내고 뭐 이런 거 더 하니까 뭐가 나온다? 영업활동이 플러스가 그래도 나오더라. 아까 전에 봤던 이렇게 영업활동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더라. 아까 전에 단기 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부채 변동, 그리고 나머지 법인세 이런 것들. 그럼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뭐냐?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건데 마이너스 186억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86억치를 썼다라는 건데 얘들은 인터넷 회사, 인터넷으로 쇼핑몰 뭐 이런 걸 도메인 만들어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럼 얘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 거기에 연관되는 것에 투자를 하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게 뭐 회사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거 회사도 뭐 쓸데없는 부동산 회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걸 보면 확인하면 되겠지. 보증금 감소, 보증금이 감소했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보증금이 증가, 보증금을 그만큼 썼다는 소리고 또 뭐 있노?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400억이야. 여기 있네. 금융자산. 얘들이 금융자산을 1,449억치 팔았다. 들어왔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자. 1,471억치 똑같은 항목인데 취득 샀다. 그러니까 얘들이 돈을 굴리는 건 돈놀이 하는 건 거의 1,500억대를 거의 돈놀이 하고 있지. 이 회사가 1,500억을 굴리면서 여기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 1,500억을 굴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자, 단기금융상품 처분 팔았다 50억.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168억치 샀다. 이거는 완전히 투자한 거 맞지. 무형자산 1억 8천치 샀다. 영어권 취득 1억 9천치 샀다. 빌려준 거 25억치 빌려줄 수 있으니까 단기금융상품 취득 요것도 금융이지. 요것도 단기금융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 금융으로 돈을 굴리는 게 한 1,50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지 맞지. 그리고 관계기업의 투자자산 한 5억치 이런 걸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 186억을 썼다. 봐봐. 투자를 하기 위해 쓰는 거는 168억. 요게 끝이고 나머지는 돈놀이를 해서 돈을 굴리려고 좋게 말하면 굴리려고 돈을 한 1,500억씩 돈을 굴린 거예요. 이거. 무슨 회사다? 홈페이지 회사잖아. 홈페이지 만들고 인터넷 하고 근데 무슨 금융상품은 이렇게 1,500억씩 굴리는 맞지? 그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굴리고 있네. 그러면 뭐 그런 수는 있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상식도 많고 이런 애가 뭐 부업을 하는 것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과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일 때 공부도 안 하고 뭐도 뭐 안 하는데 뭐 부업으로 막 이렇게 취미생활 뭐 하면은 좀 미워 보이잖아 맞지? 근데 얘들은 부채율도 낮고 뭐 일도 잘하는 가운데서 이게 돈도 굴리니까 썩 나빠 보이진 않는다 맞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본금 항목이 변하든지 혹은 은행에서 이자 주는 것이 발생하든지 조회 갚든지 이러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되는 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없다라는 거는 갚는다는 소리지.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갚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단기 차입금 상환 65억 자사주 취득 20억 리스 부채 73억 배당금 24억 이렇게 해서 땡겨온 것보다 55억 땡겨왔지만 갚은 게 129억이다 더 많다. 그래서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이다. 깔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391억이고 기말에 보니까 388억이네. 작년 이맘때는 338억이었었네.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시작할 때보다는 마이너스 3억 천이 빠졌다. 현금성 자산이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가면 얘들의 이제 관계해서 연결 회사가 KINX 가비아 CNX, 놀멍 시몽 이건 볼링장인데 이제 팔았고 필요 없고 엑스게이트, SP 소프트, YG월 이렇게 있는데 엑스게이트가 가비아 CNS로 들어갔던가 이렇게 그럴 거야. 여기에 까먹는 회사가 놀멍 시몽 요거는 이제 팔았으니까 빼고 YG월이 마이너스 2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나머지는 KINX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07억 KINX가 영업이익이 한 28% 나오고 가비아 CNS는 한 5.5% 엑스게이트가 그걸게야 이게 백신 쪽 그런 백신 이렇게 보안 쪽 15% 에그시 소프트가 한 15%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KINX가 28%나 나오네. 요거 가비아 끝나고 KINX 요 상장 회사니까 가비아 자회사지만 연결회사 종속회사지만 이거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어찌? 자 이렇게 돼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KINX, 가비아 CNX, 놀멍, 시멍, 엑스게이트 다 플러스인 상태다. 이거 잘하는 거야. 이거는 잘하는 거야. 재무활동은 놀멍, 시멍 이건 볼링장 팔았다고 했으니까 뭐 크게 갚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다. 현금성 자산 환율 필요 없고 자 됐다. 또 뭐 있노? 계약부채는 뭐겠노?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고객과 계약을 위해서 선수취한 미리 받은 금액에 대한 것을 미리 받은 것을 부채로 했다. 계약부채 165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미리 받은 돈은 계약 부채다. 부채로 잡는다. 단기 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이 아까 전에 749억, 아까 전에 이거 749억이다. 749억. 요게 뭘로 샀느냐고 보면 나오겠지만 요게 금융부채, 단기 차익금 패스. 자, 요게 금융상품 740억짜리 있노. 처분손이 이 봐봐. 금융상품 현금으로 그 수익이 발생된 게 1억 7천여고, 기타 금융자산은 9,300만 원. 장단기 차익금으로서 나간 이자가 차익금이니까 빌린 돈이니까 나간 비용이 3억 2천. 그리고 외화 현금, 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9억 3천 이득. 그리고 나간 게 리스 부채로 나간 돈. 처분 손익,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얘들을 1,400억 정도를 굴린다 그랬잖아, 어제. 그걸 굴렸을 때 수익이 7억 5천. 평가 손익, 지금 평가했지만 팔지는 않았지만 평가했는 게 2억 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하니까 한 22억이 금융상품으로, 자기가 돈 버는 행위,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금융으로 벌어들인 게 22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금융상품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749억짜리 요게 한번 보자. 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자. 749억이 749억 내가 지웠나? 749억 이게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지었는가 보다. 요런 거 뭐 어디 어떤 항목 비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388억이 예금으로 220억, 외화 예금 21억, 기타 현금이 139억 이렇게 있고, 얘네 공유자 가치 측정 금융자산 749억이 어떤 거냐 보니까 MMF 118억치, 전단체 단기 채권형 랩 188억치, 기타 신탁 믿고 맡겼던 곳에서 439억치, 유페이스 자산관리, 유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뭐 2억 9천씩 이렇게 해서 총 149억이다. 749억이다. 크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냥 별로 위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투자한 걸로 보이네. 이렇게 MMF 검색하면 뭘로 나오더라? 마켓 뭐 매니저먼트, 하여튼 뭐 크게 막 위험성이 높은 거가 아닌 채권 들어가는 거 위험성이 별로 안 높잖아, 맞지? 기타 신탁도 뭐 이렇게 별로 안 높으니까 얘들은 그냥 큰 위험이 큰 거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걸 굴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매출 채권이 받을 돈이 281억인데 대손 충당금이 5억 5천 걸려서 1.7%가 못 받을 돈이다. 뭔 말이겠노? 매출 채권이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못 받았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는 소리지. 굉장히 깔끔하다는 소리다. 맞죠? 미연체된 게 0.15%.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지. 자, 재고 자산은 얘들이 재고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이런 거, 네트워크 요거를 이제 장비 조금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이 재고 한 80억, 90억치 이렇게 되지. 뭐 그런 것도 이게 썩는 게 아니잖아. 엑스게이트 요건 보안 쪽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가지고 엑스게이트 말고는 거의 재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요번에 취득한 게 토지 64억, 건물 13억, 전산장비 24억, 건설중인기 64억 해서 215억치 썼다. 무형자산은 영어권, 특허권. 영어권은 뭐 계속 꾸준히 우리의 물건을 써줄 수 있는, 그게 값어치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특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치를 매겨서 보니까 135억 정도가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요번에 취득한 게 소프트웨어에 1억 8천, 영어권 1억 9천, 그래서 3억 7천 정도 썼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디자인 아트 플러스 아티 웰스 어퍼 코리아에 총 합쳐서 53억 정도 투자했다. 근데 디자인 아트 플러스는 8천만 원 샀는데 지금 1,200만 원이 됐고, 아티 웰스는 14억에 샀는데 4억이 됐고, 어퍼 코리아는 37억에 샀는데 16억이 됐다. 53억 투자해서 반동간이 났다는 거지. 지지를 못했다는 소지, 맞지?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똑같은 거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 말에 913억에서 1,025억으로 불어났다. 자본금. 자, 지배기업은 자기 주식 12만 주를 우리 사주조합 무상 출연 및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는 이유가 뭐야?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 요 항목에서 자사주를 사서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임원들 무상 출연 혹은 성과급으로 일을 잘했으니까 성과급으로 그거를 보상했다.
성과 보상 목적으로 줄라고 15만 주를 취득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판매비 관리비는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급여 상여금 작년보다 증가. 칠해놓은 거 다 증가야. 대손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 경상 개발비 말고는 다 증가했어. 급여 올랐고, 퇴직금 올랐고, 복리후생비 올랐고, 감가상각비 올랐고, 무형자산 상각비 다 올랐어. 수수료 올랐고, 광고 선전비 올랐고, 기타 판관비 올랐고, 합계 올랐고, 원가하고 그런 걸 봐도 재고자산이 기존에 없어서 재고자산 올랐고, 외주비, 유지보수비 상승했고,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복리비 다 올랐어. 원가 플러스 판관비는 다 올랐어. 그래서 작년에 784억 나가던 게 964억으로 확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봤던 거고, 금융 수익 아까 전에 이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해서 총 20 몇 억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28억, 처분이익, 평가이익,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걸 다 외환 차익 이런 다 들어간 게 28억이 들어왔고, 나간 돈은 4억 3천이 나갔다. 4억 3천 맞지? 이렇게 됐다. 주당 순이익은 그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까 609원 나왔더라. 봐봐. 자사주 신탁 취득, 자기 주식 신탁 취득, 자사주를 산다는 거지. 사서 직원들한테 현금 상여금 쪼로 준다 그랬잖아. 맞지? 자, 우발상 소송 걸린 거는 건화가 가비아 CNS를 소송했다. 4,100만 원짜리 서비스 대한 것들 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놀멍 쉬멍 요거 볼링장 요거 이제 안 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요거 안 하는 거 요 건물 연관되는 걸 팔 거다. 이런 거고. 자. 요거 재무활동 별도 현금 흐름은 그냥 넘어가자. 주주 하나 보면 김홍구 240만 주 18%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자 여기 연관되는 관계자가 26%의 지분. 자, 그리고 김홍구 외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9.1%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외국계 회사겠지, 맞지? 자, 그래서 최고가는 22년 4월에 14,650원, 22년 6월에 1,400원이 최저가. 이렇게 돼 있다. 김홍구 66년생에 나고 10살 차이 나네. 그러면 40, 57, 50년 99년부터 지금까지 가비아 대표이사. 그리고 2000년도에 1년 거의 창업 멤버는 아니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경영 전략을 하는 원종홍 68년생 동부제철 기획관리도 했고, KINX 비상상무이사 이렇게 해서 25만 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송원길 61년생 22년 3월 최근에 신상 상근 감사네. 감사. 그리고 전정환 64년생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있었네. NHN 이사를 했던 경영 전략을 하고 있는 전정환 이렇게 있다. 직원은 328명이고 평균 근속 연수는 6.8년. 여자가 8년 평균 근무했고 남자는 6년 근무했다. 연봉은 한 5,600만 정도 된다. 얘들의 등기 이사가 3명 있는데 한 명당 한 2억 2.3억 정도 받는다. 연봉이. 사회이사는 한 명당 한 명이고 3,600만 원 정도. 감사는 한 명당이고 한 명인데 한 1,800만 원 정도 받는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자, 가비아 상장된 게 2개 있고 비상장이 9개 있다. 출자금은 245억을 출자하고 있다. 가지급금, 대여금 빌려준 거 어퍼코리아와 놀멍 쉬멍의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게 어퍼코리아에 500만 원, 5억, 놀멍 쉬멍에 44억 빌려줬네. 미수이자 27억 받아야 되고 금리 4.6%로 빌려준 거. 자,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하려고 22년 1월에 374억짜리 과천지식정보통합 신사옥 신축공사 이런 걸 하면은 거기에다 IDC를 올리고 해서 더 서버를 더 늘린다는 거지. 더 받으려고. 22년부터 24년까지 현재 공사 진행 중. 이게 378억짜리. 이게 12,000제곱미터였으니까 4,12 한 4,000평 정도 되는 면적. 22년 4월에는 계약금 20억에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서 자사주 신탁을 20억치 사는 계약을 했다. 이런 거 있다. 또 뭐 있노? 그리고 신탁 계약은 99.95%를 취득 완료. 이런 것들. 보통주 예수기간 21년 4월에 25년 4월에 반환 예정인데 예수기간 4년이고
요거를 보호예수가 걸려있다. 1305 이거 뭐야? 예상 예수 주식수 맡겨놓은 게 12만 주, 12만 3천 주, 10만 5천 주 이렇게. 종속회사를 보면 KINX는 자산이 1,490억짜리고 요게 28%인가 25% 된다는 영업이익을 가지는 회사라 그랬지. 요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KINX를 바로 들어가자. 가비아가 상장, KINX도 상장회사 2개, 나머지는 비상장회사. 출자금 여 보면 최초 취득 금액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 여기 보면 아티웰스 같은 경우에 10억을 투자했는데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이거든. 근데 지금 4억이 돼서 까먹었다는 소리지. 어퍼코리아도 37억을 투자했는데 16억이 됐고, 그리고 갤럭시 SM이 13억 투자했는데 그냥 3억이 됐고,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지. KINX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인데 10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도 101억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 맞지? 이거 2007년도에 경영 참여했는데 이것도 시총 한 2천억 넘어갈 걸. KINX 2천억 넘어가나? 한 1,000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맞지? 더 늘어날 건데 이게 좀 그러네. 자, 이렇게 그건 그럴까요 하고, 자 이제 요거 연결과 별도 요거만 이제 짚으면은 부채 연결이 45%일 때 별도는 74%, 유보율을 1500%일 때 별도는 920%. 둘 다 괜찮지. 원가가 연결이 52%, 별도는 54% 들어갔고, 판관비는 31% 들어갔고, 여기는 별도는 38%. 그러니까 별도만 해서는 수익이 연결로 IDX, 쇼핑몰 이런 걸 다 연결을 했는 게 더 수익이 더 좋고 효율이 더 좋다 맞지? 영업이익은 연결이 16% 나는데 별도를 하니까 6.8%. 당기 순이익도 연결이 14% 나는데 당기 순이익이 8%. 그래서 EPS 연결 1200원 나올 때 얘들은 1년 472원, 퍼가 연결하니까 8.4 나왔는데 얘들은 별도로 하니까 21% 나왔다. 21배 나왔다. 그러니까 좀에 별도보다는 연결이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연결로 보면 된다 맞지? 자, 영업이익은 KINX가 28%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뽑아내고 있고, 이 가비아는 연결 매출이 영업이익이 16% 나온다. 얘들의 메인은 클라우드가 그 전체 매출의 54%, 그리고 IDC가 29%, 보안 사업이 14% 정도 올리고 있다. 도메인, 호스팅,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9% 성장, KINX, IX, IDC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16% 성장,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것들이 전년 대비 132% 성장,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16% 성장, 가비아 CNS, 엑스게이트 보안 솔루션은 전년 대비 35% 성장. 그러니까 계속 기타 이런 거만 빼고 전년 대비 26% 성장. 전체 매출만 하더라도. 연구비는 54억 4.7% 쓰는 회사, 직원은 328명, 평균 거성요소는 6.8명이 있는 회사, 5,600만원, 5년 평균 배당이 0.5%인 회사 가비아에 대해서 알아봤네. 전자공시 사업 설명 다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금융으로 마무리.